안녕하십니까. 가연세무법인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업용 건물 세율 적용과 절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을 같이 나눠볼 건데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산식이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세율 적용 부분에 대해서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양도에 대한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 양도는 피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단기 양도인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지 혹시나 급하게 하시면서 높은 세율이 적용돼서 손해보시는 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보유 공제를 활용하는 건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일반 건물과 주택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는 연도별로 합산돼서 과세가 됩니다. 한 해에 두 개를 팔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세금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한 건물이 양도 차익이 높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나눠서 팔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얼마나 절세 효과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 건물의 양도소득세 세율의 적용인데요.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세율이 높은 세금입니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매매가액부터 시작을 하죠. 거기서 이제 빼주는 게 취득가액도 빼주고 필요경비, 여러 가지 경비들 빼주죠. 그리고 장기보유 공제를 뺀 금액에 대해서 기본공제도 250만 원 공제를 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 세금이 나오는데요. 이 세금을 줄이는 게 사실은 건물의 차익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율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를 잘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서 절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는요, 개인하고 법인은 양도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개인은 단기와 단기로 나눠서 단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세율이 높고요. 단기에 있어서는 기본세율로 갑니다. 기본세율 우리가 잘 아는 세율이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나 단기나 다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법인세율에 대해서 일반적인 세율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에 대한 세금 부분이 높은 개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유기간에 따라서 단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그럼 단기 기준이 얼마냐, 장기냐 단기냐, 이 기준은 1년과 2년입니다. 1년과 2년 이내의 양도는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2년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1년은 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개인의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을 하는 내용을 보면요. 기본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단기 양도는 1년이냐 2년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1년 이내에는 상업용 건물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50%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1년 이내 팔면은 굉장히 손해보겠네요. 또 1년에서 2년 기간에는 4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기본세율이 45%도 있던데 그거보다 더 낮은 거 아니냐? 예, 아닙니다. 둘 간의 세율이 적용이 될 때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1년과 2년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취득의 시기에 따라서 언제부터 1년이냐 이게 중요하죠. 개인 건물 같은 경우에 취득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취득 방법에 따라서 취득 시기가 좀 다른데요. 구입하고 증여하고 상속에 따라서 취득 시기가 언제냐. 구입하는 경우에는요. 잔금이라고 등기일 중 둘 중에 빠른 날입니다. 계약했다고 해서 그때가 취득 시기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 등기 접수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증여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증여를 해주기로 했어. 근데 등기 접수는 안 한 거야. 언제 증여해요? 증여 등기를 접수한 때. 증여 계약서를 쓴 맘먹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입니다. 상속을 하고 나서 하루 등기를 넘기는 게 아니죠. 상속 신고 절차에 따라서 6개월 이내에 등기를 넘기게 돼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가족 간에 분란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를 안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게 아니에요. 상속은 소급해서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각각 요 때를 기준으로 1년이면 50%, 2년이면 40% 세금을 부담한다는 거죠. 취득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단기 양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단기 건물에 대한 세율 차이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세율은요, 기본적인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하고 단기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를 양도 차익 기준에 따라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5억 양도 차익일 때 1억 7,200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데 1년 내 단기 양도로 하면은 2억 7,500까지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양도 차익이 10억, 15억, 20억이 될 때마다 세금이 늘어나게 되죠. 20억이면은 2억 7,900, 거의 한 3억 가까운 돈이 세율 차이가 납니다. 단기에 처분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취득 시기를 헷갈려가지고 나는 계약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인 줄 알았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약하기 전에 상담을 안 받아보시고
가지고 계약부터 덜컥 해버리면서 잔금 문제 때문에 나중에 계산하면서 세금 나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상업용 건물은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요 반드시 팔기 전에 상담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개인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문제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장기 보유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래 보유할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라는 게 15년까지 최대 30%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인은 장기 보유 공제가 없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사고 팔고 할 때는 법인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세율은 40%가 적용될 때 장기 보유 공제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10년을 만약에 보유했다고 하면요, 장기 보유 공제를 20%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세율 40%에다가 장기 보유 공제 빼고 80%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계산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장기 보유 공제가 효과가 있느냐를 계산할 때 세율을 32% 정도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반 건물을 오래 보유할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그런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계산은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 보유를 하면 할수록 전체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낮은 세율에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다. 장기 보유 공제는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개인 건물 같은 경우에 주택의 장기 보유는 특별히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건물은 15년간 3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주택 부분이 있다면 더 유리해요. 주택 부분은 별도의 10년 이내에 40% 보유와 거주에 대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유에 대한 40%, 거주에 대한 40% 합해서 80%까지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건물을 그중에 일부를 1세대 1주택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세율 면에서 굉장히 더 유리하죠. 주택 부분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게 되면 세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세율이 8%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 보유가 유리한데 개인 건물에 주택 보유분이 있다면 장기 보유 공제를 굉장히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율 적용에 대한 절세, 세 번째로 연도별로 양도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연도별로 합산이 됩니다. 여러분, 2억짜리 주택을 팔고 5억짜리 오피스텔을 팔고 이렇게 해서 한 해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7억에 대해서 합산과세가 됩니다. 한 해에 2개씩 파시는 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 한 자산이 손실이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손실난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연도가 넘어가면 손실난 자산을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실난 자산하고 이익난 자산하고 같이 팔면 한 해에 파는 거는 또 이익이 됩니다. 연도별 양도는 주의하시고요. 만약에 금액이 하반기 이후에 양도를 하면서 일부 좀 나누어서 양도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10억에 대한 자산이 있을 때 그냥 양도를 하면은 산출세액이 한 3억 7,800 정도 나오는데요. 연도별로 절반씩 나눠서 양도를 하겠다라고 계산을 하면은 약 한 3,400만 원이 줄어드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나눠서 절세를 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업용 자산 처분할 때 계약서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특별히 세율 적용을 감안해서 내가 언제 취득했는지, 이번 계약의 잔금일은 언제인지, 이게 혹시나 단기 양도에 걸리진 않는지 확인을 잘 하시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 단기 보유는 굉장히 세율이 높다고 했죠.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나누는 계약서를 꼭 고려를 하세요. 연도에 2개 이상 자산을 파는 경우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 세무사님별로 다르게 맡겼다가 합산과세를 놓쳐가지고 나중에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상업용 자산 처분 계약서 잘 쓰시고 세금을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